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설트 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강의를 저희가 시작을 해볼 거냐면, 오늘은 오랜만에 에펙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에펙은 기초적인 리퀴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어떤 영상인지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리퀴드 애니메이션 중에서 거의 기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이 약간 슬라임 푸딩 같은 원이 물방울이 이렇게 가운데서 흔들거리고 있으면 그 안에 작은 물방울이 들어가서 이렇게 작은 색깔이 다른 원이 들어가서 색깔이 바뀌는 이런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리퀴드 애니메이션을 한번 오늘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굉장히 쉽게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창을 한번 일단 컴포지션 창을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컴포지션 네임은 리퀴드 초급이라고 해서 한번 10초짜리 영상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포지션을 다들 이제 만드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할 것은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원형의 슬라임을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양 툴을 이용을 해서 타이틀 액션 세이프를 누르시면 이렇게 원이 저희가 기준점이 생겨서 가운데가 정중앙이 어딘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중앙을 확인을 해 보신 후 이것을 중심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정중앙에서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눌러서 정중앙에 원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 후에 색깔을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스트로크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저희가 설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색깔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색인 빨간색으로 해서 하나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곳에 이제 어떤 걸 저희가 해줄 거냐면, 임팩트 부분에서 저희가 하나를 찾아줄 겁니다. 임팩트 하나를 적용을 시킬 거예요. 자, 지금은 로딩이 조금 걸리네요.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임팩트 창에 가셔서 터블렌스라고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터블렌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딱 하시면 터블렌스 디스플레이스라고 해서 디스폴트 쪽에 보시면 이렇게 임팩트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비슷한 이름을 가진 임팩트들이 이렇게 많을 건데요. 이미지 라운드에 있는 터블렌스 디스트랙션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쓸 것은 디스플레이스입니다. 디스플레이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이 기능 자체가, 이 임팩트 기능 자체가 보시다시피 저희가 생성을 시킨 오브젝트를 조금 모양을 변형을 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블렌스, 다르게 말하면 난류 기능, 난류라고 해서 일종의 말하면 약간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난류라고도 하는데 약간 태풍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기도 합니다. 일종의 여러 방향에서 움직임, 약간 바람 같은 것을 돌려서 모양을 조금 자유자재로 변형을 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능을, 임팩트를 넣어주시면 보시다시피 임팩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임팩트의 디스플레이먼트 보시면 여러가지 설정창이 있을 거지만 저희는 터블렌트, 즉 난류, 태풍 기능을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건들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어마운트 부분을 봐볼게요. 어마운트 부분에서는 처음에 50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면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원형의 형태를 유지를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형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50 정도로 이렇게 값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건데 굳이 이 값을 변형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모양을 나는 조금 더 심하게 변형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어마운트 값을 이런 식으로 숫자를 올려서 값을 변화를 시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 분 제가 한번 확대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어마운트라고 보이시죠? 자, 그럼 저는 일단 이 부분은 크게 변형을 시킬 생각이 없기 때문에 50값 그대로 다시 유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사이즈는 말 그대로 크기, 이 변형에 대한 크기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즈가 오브젝트의 크기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브젝트의 크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사이즈라는 것은 크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임팩트의 힘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임팩트의 크기, 다르게 말하면 임팩트의 힘을 조절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0일 경우에는 0에 가까운 숫자로 이렇게 조절이 될 경우에는 원형의 크기에 원형의 모양으로 똑같이 돌아오고요. 여기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임팩트의 힘이 강해져서 여러 형태로 모양을 변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0 그냥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임팩트가 적용되는 중심점을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팩트의 모양을 저희가 임의대로 임팩트가 실행되는 정확하게 중심점의 위치를 이렇게 틀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위치는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정중앙으로 해서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이제 컴플렉시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것도 숫자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숫자를 딱 이렇게 늘려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숫자 1이 딱 기본값이고요. 여기서는 더 아래로 내려가지지가 않습니다. 숫자를 0을 입력해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 기능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렇게 숫자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올려보시면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알듯이 오브젝트가 보시면 제가 처음에 원형을 만들었잖아요. 그 원형이라는 것은 각 끝부분들, 라운딩이 되는 오브젝트의 끝부분들이 라운딩이 된다는 뜻인데 그 라운딩이 되는 부분을 저렇게 까칠까칠하게 조금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를 좀 까칠까칠하게 만들다 보니까 마치 약간 피가 터진 듯한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피가 딱 예를 들어 빨간색이니까 총을 탕 하고 쐈을 경우 약간 피가 터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할 때 쓰실 때도 쓸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물론 저희는 여기 값은 숫자가 1로 해서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기본적인 오늘은 리퀴드 기능에 대해서 초급 기능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보면 이제 에볼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말하는 이제 오늘 설정한 값을 입력을 해줄 값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팩트 자체를 처음에 적용을 하시면 보시다시피 모양은 변형이 되었지만 이렇게 시간을 아무리 땡겨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에볼루션 부분에서 숫자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조금씩 각도를 바꾸다 보면 모양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 부분의 값을 저희가 조절을 해서 약간의 물방울이 움직이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에 값을 에볼루션을 0초에서 키를 이렇게 잡아주신 후 자, 10초로 가셔서 약 한 5바퀴를 해볼까요? 5바퀴 정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실행을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약간 물방울이 흔들리는 움직이는 듯한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죠? 막상 써보시면 뭔가 어렵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터블렌스 디스플레이스 같은 기능 자체가 리퀴드 바디래. 제가 갑자기 시네어 4D로 넘어가 버렸네요. 리퀴드 애니메이션을 할 때 조금 많이 쓰는 임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리퀴드 또 바디라고 하네. 자, 리퀴드 애니메이션의 기초에 대해서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앞에 봤던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작은 물방울을 하나 생성시켜서 그게 이 큰 물방울 부분에 이렇게 싹 하고 포지션 값을 지나갔더니 색깔이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되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작은 원을 이곳에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원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작은 원을 처음에 제작을 하시면 보시다시피 중심점이 다른 곳에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점도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먼저 중심점을 먼저 맞춰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중심점을 미리 맞춰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저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지션 값을 잡을 건데요. 포지션 값을 잡으셔서 0초에서는 이곳에, 그리고 10초에서는 이렇게 밑에 부분에다 놔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원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신 다음 정확하게 중간 5초쯤에 오셔서 원에, 이곳 중앙원에 지나갈 수 있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옮기시면 이렇게 위치를 옮기게 되면 보시다시피 저는 에펙에서 요 튀어나오는 부분은 콩나물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이렇게 콩나물이 생성이 되는데 이 콩나물 부분에 점을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게 조금 위치를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간단하게 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맞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뭔가 원이 이 원 안에 흡수되는 것처럼 딱히 느껴지지가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맞죠? 아직까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저희가 해줘야 되냐면 여기다가 필값을 한번 저희가 넣어 볼 건데 먼저 필값을 넣어 보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 작은 원의 색깔을 바꿔야겠죠? 자, 빨간색이 아니라 이번엔 한 녹색은 너무 튀나요? 한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계열로 해서 원의 색깔을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신 다음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느낌이 나지가 않게 돼요. 빨간색일 때는 그래도 크게 티가 나지가 않지만 막상 넣고 나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저희가 해줘야 될 거는 뭐냐라고 하시면 요 큰 원에 이제 필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글로 붙네요. 자, 필 FILL 이라고 검색하면 필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오브젝트들의 색을 조금 교체할 때 쓰는 임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필을 넣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걸린 상태에서 보시면 약 3초쯤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제 겹쳐지게 될 건데 여기서 컬러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가 빠져나가는 한 이쯤이죠. 6.15초쯤에 이제 오브젝트가 이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색깔을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색깔이 여기 이제 노란색 구슬이 들어가면서 색깔이 점점 이런 식으로 바뀌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제작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색깔까지는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가상의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가상의 레이어는 여기 타임라인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뜨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메뉴들이 뜨게 되는데요. 자, 메뉴들이 보이죠? 확대가 제대로 갑자기 안 되네요. 자, 안 되는데, 메뉴 쪽에 보시면 여기 가상의 레이어라고 해서 어드저스트멘트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 기능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 기능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 기능에 무엇을 먼저 넣어줄 거냐면, 먼저 패스트, 여기 이제 임팩트 부분에 패스트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패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패스트에 관련된 임팩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게 될 건데요. 여기서 저희가 쓸 것은 패스트 블러라는 기능입니다. 즉, 빠르게 블러 값을 넣어주는 임팩트죠. 요 패스트 블러를 가지고 오시고요. 여기 패스트 블러를 쭉쭉 이제 올리셔 보시면서 적당하게 한 35 정도의 값을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흐린 듯한 영상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 이곳에서 패스트를 이제 지우고 이곳에 그 다음에 뭘 넣어줄 거냐면 심플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매트 쪽에 심플 초커라는 임팩트가 있어요. 이 임팩트를 가지고 와서 적용을 똑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런 다음 여기 심플 초커 쪽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매트와 파이널 아웃풋이 있을 건데 여기에 값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살살살살 올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블러 값이 사라지면서 뭔가 합쳐지는 듯한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이 바뀌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합쳐지면서 색깔이 원에 의해서 색깔이 바뀌는 애니메이션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물방울이 빠져나가는 듯한 듯이 이렇게 느낌을 적용을 하는 것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갖다가 합쳐질 때도 뽀숑 하고 이렇게 합쳐졌다가 나올 때도 뽀숑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플 초코라는 것은 일종의, 자, 숫자가 0일 때 보시면 이렇게 원래 원형의 크기가 있으면 그 원형의 크기에서 블럭값 부분을 조금 아웃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웃시키면서 원형의 원래 오브젝트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그 블럭값이 사라진 만큼 그 블럭값이 사라진 만큼 그 블러와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연결되는 부분은 그라데이션 형태로 약간 이렇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처럼 약간 합쳐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져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리퀴드 애니메이션, 약간 기초적인 리퀴드 애니메이션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뭔가 간단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이냐면, 간단하게 색깔, 필 부분에서 저희가 필감으로 색깔을 변하게 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해주시면 약간 더 기분이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값들을 이런 식으로 수정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아직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약간 단축키인데요. 단축키 U를 누르시면 저희가 요 키 값을 잡은 것들만 딱 정리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방금 제가 키 하나 눌렀을 때 이렇게 나타났죠? 그 단축키라고 보시면 돼요. 단축키 U예요. U를 누르시면 저희가 키 값을 적용한 임팩트 및 각종 작업들이 이렇게 정렬이 돼서 표현이 됩니다. 그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리퀴드 약간 기초에 대해서, 약간 초급이죠. 초급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음에는 리퀴드 애니메이션에 오늘 했던 약간 초급보다는 약간 더 높은 한 초중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급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초중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을 하나 더 한번 만들어 보고 다시 C4D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 제 이메일이나
디스코드로 오셔서 자유 게시판에 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한 후에 여러분께 개인 메시지로 답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혹시 오늘은 뭔가 딱히 쓰지는 않았지만 다른 수업을 했을 때 뭐 필요한 물품이 있다던가 약간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디코로 이렇게 답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테니까 뭐 파일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